오늘은 제가 평택에 나와 있는데요. 무려 오픈 5일 만에 만시를 달성한 료칸 호텔이 있다고 해서 아마도 숙박부동산 매입을 염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교과서적인 그런 컨텐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경매보다 더 저렴하게 매매를 했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평당 2천만 원대 좀 매매 계약을 썼던 바가 있는데요. 월 매출은 7천만 원 이상 월에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무난하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더위식에서 호텔 개발하고 있는 이한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택에 나와 있는데요. 무려 오픈 5일 만에 만시를 달성한 료칸 호텔이 있다고 해서 불이 나게 이렇게 달려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아마 오픈 5일 만에 만실이 됐다라고 하는 거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체감이 좀 없으실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숙박시설 오픈을 하게 되면 이 OTA 세팅들이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5일 만에 만시를 달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지표예요. 이제 오픈을 하면 OTA 세팅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네, 통상적으로 OTA 세팅이 완료되는 데는 한 달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고 플랫폼별로 이 세팅이 완료되는 시점 그리고 알고리즘이 최적화되는 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숙박시설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이 오픈 초기 한두 달 정도는 이 매출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그런 램프업 기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일주일도 안 돼서 만시를 달성했고 약 이틀 전에는 이 숙박시설 개발 관련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지표인 더블이 하나 찍혔다고 합니다. 더블은 한 객실을 2번 팔았다는 뜻이에요. 숙박 업주들 사이에서는 이 더블이 나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비단 영업이 잘 돼서 오늘 제가 이 현장을 소개해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현장 개발 과정이 상당히 드라마틱했습니다. 아마도 숙박부동산 매입을 염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교과서적인 그런 컨텐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랑 같이 현장 한번 둘러보시면서 제가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평택은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곳이라는 인식이 좀 있는데 왜 이곳을 개발하게 되셨나요? 맞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 사실 대중적인 인지도는 타 도시들에 비해서 약간 떨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자체인데요. 대신 저희가 이 숙박업뿐만 아니라 어떤 상권 구조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포텐셜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평택은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지 같은 측면이 있어요. 이 미군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캠프 험프리스 가 위치해 있고 또 반도체 생산 단지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위치해 있고요.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비즈니스 그리고 관광, 로컬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는 상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평택이라는 이 도시의 숙박 산업은 좀 부족했었나요? 평택 같은 경우에 숙박 상권을 크게 세 부위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존에 저희 안흑 료칸이라든지 안흑 호텔앤스파가 상당히 성업 중인 이 송탄역 인근 상권이 있고요. 이 둘째로는 최근에 활발하게 좀 공장이 증설되고 있는 고덕신도시 쪽 숙박 상권이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가장 전통적이고 기초가 탄탄한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평택역 상권을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세 상권 중에는 사실 평택역 인근 상권이 가장 기저가 탄탄하고 가장 복합적인 수요층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또 최근에 활발하게 개발된 평택 지제역이 있습니다. 평택역과 평택 지제역은 KTX, SRT 그리고 향후에는 GTX-A 연장 노선까지 다니게 되는 수도권의 그런 대형 거점 교통망이 될 예정인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로비 공간인데 우선 이쪽으로 잠깐 와보시면 근무자가 없을 경우에 셀프 체크인 할 수 있도록 이런 무인화 플레이 가능한 모듈이 자연스럽게 설치가 돼 있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전객실에 욕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은 전객실에 욕조를 넣게 되면 이 흰옥기 욕조를 넣기가 힘들어요. 첫째로는 비용 이슈도 있을 뿐더러 둘째로는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이 이런 흰옥기볼을 이 로비에서 자유롭게 객실로 가져갈 수 있게 좀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욕조에 흰옥기볼 몇 개만 풀어놔도 편백향이 정말 이 향기롭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투숙객들이 내가 료칸 호텔을 이용하고 있구나 이런 좀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들어오시겠어요?
이 위타스야 료칸 호텔 평택역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좀 미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택역 상권 자체가 대중적으로 평택 어렵지 않나 하시는 것과 다르게 상당히 장사가 잘 되는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호텔들이 자생적으로 진화를 좀 거듭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당장 야놀자를 통해서 평택역 상권을 확인해 보셔도 굉장히 모던하고 나름대로 세련된 톤의 숙박시설들이 비교적 흔한 그런 동네예요. 좀 압도적인 격차를 벌려놓지 않으면 금방 경쟁자들이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 좀 이런 경각심도 있었고요. 따라서 개발 전략을 수립할 때 여기는 료칸 키워드를 무조건 확보를 해놔야 되겠다 이제 하는 생각으로 접근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이 객실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상형으로 객실 구조가 설계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이 공간감이 괜찮은 편이에요. 참고로 스탠다드 룸입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의 방이고요. 이 호텔 제가 임장을 처음에 왔을 때 가장 유의미하게 봤던 점은 이렇게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숙박시설인데도 이 일반실의 객실 면적이 약 7평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네, 이 근처 업장들 중에는 가장 객실 하나당 면적이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료칸풍의 인테리어 모듈을 끼웠을 때 굉장히 좀 효과적인 연출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호텔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시그니처룸 한번 시청자분들께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네, 이 방엔 콘텐츠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한번 따라와 보시면 약 4인이서 정말 행복하게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편백 사우나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객실내에. 와, 엄청 넓어요. 네, 넓죠. 그리고 침실 공간으로 오시면 퀸 사이즈로 트윈 베드 준비되어 있어서 동선상 4명 정도가 정말 하루 종일 머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이쪽으로 마지막으로 와보시면 이 호텔의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죠. 와. 네, 이렇게 야외 노천탕 같은 느낌을 즐길 수 있는 노출 조정 욕조, 네, 그리고 여기 약간의 다이닝 공간 등이 구비가 돼 있어서 PD님 보시기에도 이 공간이 4인이 머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파티룸 같은 느낌. 맞습니다. 특히나 이런 류의 시그니처 룸이 결국 온라인상에서 마케팅이 전개될 때는 가장 인기가 많은 방이고 가장 비싼 객단가를 받는 방임과 동시에 이렇게 이 호텔의 얼굴이 되는 그런 룸 타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팀장님이 여기 약간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우선은 이 물건을 이제 접하게 된 계기부터가 드라마틱했는데요. 매도인이 망하시기 일보 직전이다 라는 첩보를 접수하고 가장 빠르게 좀 뛰어왔던 현장입니다. 와서 보니 이 호텔의 하드웨어라든지 상권 형성된 면은 너무 좋은데 정말 급하게 좀 팔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사실상 경매보다 더 저렴하게 매매를 했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평당 2천만 원대로 좀 매매 계약을 썼던 바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매매 계약이 성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옆 호텔이 거래가 된 거예요. 거래 단가가 토지 평당 4,500만 원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서 사실 이런 케이스는 어느 정도 안전마진을 좀 깔고 시작하는 프로젝트의 성향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월 매출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월 매출은 7천만 원 이상 월에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무난하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궤도에 오른 시점이랑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숙박시설 오픈을 하게 되면 초기에 세팅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반쪽짜리인 상태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 오픈한 지 5일 만에 만실이 되고 그 다음 날은 이 더블도 발생을 하고 굉장히 이 호재들이 뭉쳐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이런 숙박시설이 정말 흔하지 않고요. 다만 이런 숙박시설들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물건들을 좀 더 많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그냥 보고 싶으신 거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사고 싶었던 정말 이 아쉬움이 남는 숙박시설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호텔을 개발하면서 재미있다면 재밌고 심각하다면 심각했던 그런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것도 시청자분들이 아시게 되면 굉장히 이 숙박시설 매입 검토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한번 내려가서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슈가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주차장입니다. 여기 이 경계선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저희 호텔 부지와 인접 주차장 필지와의 경계선인데, 보통 이런 도심지대 숙박시설들이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면 인접해서 위치한 주차장 필지를 임대하시던 분들이 약간 말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임대를 승계해 주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임대를 더 이상 못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부동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입구가 양방향으로 나 있는 구조라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를 안 주시겠다고 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부지에 건물을 사실 신축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물리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최근에 뭐 시공비가 오른 그런 현황을 봤을 때 건물을 신축할 만한 공간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임대료를 좀 올리고 싶으시다거나 이런 류의 표현을 우회적으로 하신 거에 가깝다 라고 판단이 됐고요. 아마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그런 멘트 하나하나에 이 마음이 많이 흔들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셔라 라고 해둔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잔금 거의 직전이 되어서 주차장을 다시 임대를 줄 테니까 협의를 하자라는 류의 제안이 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원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마치 저희 숙박시설과 한 몸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 된 거죠. 결국 이런 숙박시설 부동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류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 초보자의 입장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미치는 장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좀 도움을 받는 그런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상권을 보게 되면 정말 특이한 게 이 보통 숙박시설 바로 앞에 이런 맛집들이 들어서 있지를 잘 않거든요. 평택역 숙박 상권은 숙박시설과 그런 F&B 상권이 정말 적절하게 어우러져 있다라고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근처에 1층 상가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 새로운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나 이런 상점들이 계속해서 좀 오픈을 하는 그런 경과를 볼 수가 있었고, 네, 그래서 상권이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중요한 지표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럼 여기 임장을 처음 오셨을 때 이 상권부터 둘러보신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 와보는 상권을 오거나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임장을 할 때는 항상 이런 상권 구조를 내 눈으로도 잘 살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유의미한 게 인근의 거래 사례들, 그리고 공실 지표들, 그리고 최근에 바닥 권리금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좀 그런 보조 지표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이 근처에서 영업을 하시던 이 숙박시설 업주분들이 이 동네를 떠나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해요. 일단 이 유동인구 자체 연령층이 굉장히 젊고 영업하기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뿐더러 이 내수익의 업사이드를 지탱하는 대실 수요 또한 상당히 풍부해서 이 동네를 떠나서 여기보다 더 좋은 동네를 찾기가 힘드셨던 거죠. 아마도 오늘 이 숙박시설이 이 숙박시설 매입 개발을 검토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박시설 개발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미 진행하고 계신데 어떤 문제에 막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 저희 댓글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한 분씩 찾아뵙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개발 사례를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유식 이한용 팀장이었습니다.